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키포인트 클래스는 너무나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존니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입니다. 네, 이게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뵀었죠? 네, 맞아요. 네, 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경제교육, 어린이 금융교육으로 이제 조인을 이제 대표님하고 둘이 방송을 하나 했었는데요. 그 주제를 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특히 이 책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받아들고 계셔서 뭐 익히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부자 되는 데는 이제 습관이 필요하다. 뭐 그러려면 일단 어린이 경제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최고 전문가세요. 네. 예, 어떤 의견을 이제 큰 골자로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 애가 있는데 얘를 네. 부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이한테 돈을 가르쳐 줘야죠. 네, 돈을 가르쳐 돈이 중요성을 가르치고 돈을 네.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귀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금융 독립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예. 그런 거를 절대로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돈이나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깨닫는 아이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지. 네. 한 번도 돈에 대한 얘기를 생각도 안 해보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나서 그때부터 너 그 돈에 대해서 알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부자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낮겠죠. 많이 낮죠. 예. 그거 플러스 한국은 더 아이들이 부자 될 수 없는 이유가 평생 듣는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가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였을 때부터 돈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그 돈이 귀한 걸 알고 돈을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고 그런 걸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고 부모는 교육을 아이들한테 너 돈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무너무 모순되지 않아요? 그 돈을 신경 쓰거나 돈을 탐하거나 돈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게 만드는 방법. 아니 근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이가 부자 되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가난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으세요? 네.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부자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모순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는 막연함이 있는 거죠. 막연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지 사교육비를 많이 써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교 갈 거고 좋은 데 가면 이제 좋은 데 취직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부자 될 거다. 그 확률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자 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금융 문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금융 문맹. 한국하고 일본이 금융 문맹의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이게 대표님이 만드신 용어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 영어를 이제 직역한 거죠. 직역한 거죠.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항상 그 파이낸셜 리터러시에 대해서 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굉장하죠. 그래서 계속 금융 교육을 시키고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어떻게 빌리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너무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같은 데 강연을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놀라운 대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죠?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게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돈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 모두가 돈을 여기 계신 스태프들도 그렇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서 없죠. 돈을 싫어하는 척을 해요. 그리고 돈을 멀리해야 된다고. 이거 명언인데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서 돈을 싫어하는 척한다. 그리고 이런 매스컴에서 보면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모순인 거죠.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는다. 돈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물론 그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으로부터 당신이 독립돼 있느냐. 돈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거꾸로 돈이 독립하게 돈을 중요시 여기는 거를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됐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교육비 쓰게 되고 함부로 아이들 부자 되는 거를 막고 있고 부모가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나중에 돈이 없어서 네. 그 관계가 끊어져요.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음. 애도 안 낳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엄청난 그 이 사회적인 그 코스트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겠네요. 뒤늦게 이제 금융교육, 경제교육을 이제 단행을 하려면 사회적인 비용이 되는 거네요. 엄청 비용이 되죠. 지금 예.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빈부격차가 높아지는 거, 네. 노인층의 빈곤율, 네. 그 다음에 결혼 안 하는 거, 애 안 낳는 거 다 연결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것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고 네. 조금 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네. 그러니까 한 살 때부터 가르치는 아이와 그 30살부터 배워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어떤 차이가 일단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금융교육을 받은 그래서 네, 결정적으로 사람과? 저는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게 네네. 일본과 네. 유태인을 저는 비교를 해요. 네. 일본은 지금 저는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네.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혁신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미국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이 안 나오잖아요. 일본은. 네. 혁신성이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안 가르치고 부동산과 은행에만 돈을 넣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본의 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고 네. 미국은 그 돈이 생기는 게 돈을 가지고 네. 가장 부가가치가 많은 실리콘밸리에 돈이 들어갔잖아요. 네. 주식시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생기게 되고 많은 부가가치가 생기게 되고 거기 또 취직이 많이 되고 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죠. 네네. 근데 일본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가 네. 저는 그 특히 미국에서도 그 절대적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유태인은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음. 13살에 성인식을 해서 13살 때 성인식은 저도 이제 유태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애 친구들 전부 유태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3살 되는 친구가 있으면 초대를 받아요. 네네. 그러면 아주 큰 멋있는 호텔에서 그 13살짜리 아이한테 축복을 해요. 너 이제부터 성인이다. 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친척들이 전부 돈을 갖고 와요. 그렇습니까? 돈하고 시계를 갖고 와요. 어. 그래서 용도가 뭡니까? 시계는 예.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리가 일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네네. 한 살이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을 가져와요. 거기서 이제 복리의 중요성을 그렇죠. 이제 일깨우는 그렇게 거죠. 13살한테 앞으로 우리가 이 돈 준 가지고 네가 이거를 투자를 해서 네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13살이 된 애가 예. 그 돈을 약 5천만 원에서 1억을 받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불리는 거죠. 음.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된 게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돼 유태인이. 네. 근데 지금 모든 걸 유태인이 갖고 있잖아요. 네. 증권회사도 유태인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저기 빌딩도 유태인이 갖고 있지. 도매상도 유태인이 갖고 있지. 보석상도 다 유태인이 갖고 있지. 다 유태인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금융교육을 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하고 일본은 60세부터 해요. 그 금융교육을요. 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직장에서 그만둘 때 예. 갑자기 노후 준비가 걱정이 되죠. 내가 이따가 뭐 했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노인 빈곤율도 우리나라의 빈곤율 수준을 보면 6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빈곤율 수준이 오히려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유해요. OECD 국보다 오히려 높아요. 근데 60대에 진입하는 순간 빈곤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이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교육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특히 네.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노후 준비 안 되는 이유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책에도 썼지만 네. 사교육비예요. 네네. 그 가장 잘못된 데 써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는
아이들은 경쟁력이 없고 네, 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다 갖고 있는 거 그것도 저는 가능한 한 파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죠. 돈을 멀리하라고 배우는 문화. 문화부터 예, 수정할 그다음에 필요가 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문화. 그래서 예,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고 요로라는 얘기를 쉽게 하고 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네. 나는 부자가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를 하고 아, 그게 이제 그 전반적인 잘못된 사회 분위기죠. 그래서 이걸 빨리 깨트려야 된다.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다. 네, 한국처럼 이렇게 교통선이 발달된 나라가 없는데 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스스로만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네, 네, 그게 헬조선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살기 좋은 나라. 네. 근데 잘못된 돈에 대한 인식,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네,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죠. 특히 돈에 관한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요. 아, 우리 아들 부자 만들고 싶다면서 왜 공부 잘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결국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로지 그 수단이 공부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최악이죠. 거기서 또 돈에 대한 교육은 빠진 채로.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될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야 되죠. 네. 어제부터 시드머니를 만들어줘야죠. 네.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돈을 가르쳐야 되죠. 어렸을 때도 주식 투자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그건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오직 공부만 잘하고 그러는데 네. 어차피 서울대 가려면 몇 프로죠? 1%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서울대 간다고 부자 되나요? 뭐, 전혀 그런 앞뒤가 거.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교육비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막 쓰잖아요. 네.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 금융 문명이 전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금융 지식이 옆집에 옮기게 되고 그 한 나라를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제가 분석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고령화의 진전 속도가. 그렇죠. 네, 고령화율은 아직은 낮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사회에는 진입했지만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도 이 어린이 금융교육은 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 고령 사회 혹은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교육이라는 게 필요하겠다는 이슈를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고령화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개인과 같이 해야 될 일은 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네. 경제 독립하는 게 그 무엇도 중요하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20대면 20대, 네. 10대면 10대 태어나는 대로 경제 독립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죠. 어린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애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애들 부자 만들고 싶으면 네네. 간단하다. 네네.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를 좋아하지 말아라. 네. 공부 잘하는 게 이 애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공부 잘하는 게 이 아이가 부자 되는 길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행복하게 태어났는데 네. 햄버거 권리도 있는데 네. 왜 애가 공부하기 싫은 애를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잡아두고 네네. 걔한테 학원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쓰고 네네. 그게 그 아이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 많은 돈이 우리 아이들 창업 작업으로 써야 될 돈이 다 길거리에 버렸기 때문에 애가 정말로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돈을 잘 벌 거라고 착각을 하고 공부를 잘하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뒤죽박죽이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끊어져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일본이 그렇거든요. 네. 관계가 끊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 찾아가기 싫은 거예요. 네.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령하실 때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시대가 와요. 네. 이제 일본이 그렇거든요. 80 먹은 노인이 네. 100세대인 노인이 왜 안 죽냐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부양 부담 때문에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가 중요한지 유태인을 생각하라고요.
유태인은 13살부터 그런 걸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애도 많이 낳아요. 네. 그 즐거워요. 네. 제가 살던 동네는 유태인들이 한 95%거든요. 네. 거기는 매일 즐거워요. 애들 많이 낳고 돈이 많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 동네 어딘지 또 열심히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근데 예. 그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정반대 라이프를 택했고 네. 한국도 지금은 금융교육이 절대로 중요하고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자 되려고 하고 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이 다 창업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네. 그래야 역동적인 사회가 되죠. 네. 정말 대표님의 여러 가지 제안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벌써부터 이제 어린이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을 정책적으로도 그렇죠. 이제 가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또 일정 부분 혹은 대부분 이제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끝으로 그 말씀 좀 여쭙고 싶어요. 이제 어린이 교육 입장에서 이제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아이한테 장난감 선물하지 말고 무엇을 사줘라. 주식을 이거 한번 사줘라. 말씀해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그 미국의 토이저러스에 가면 네, 그 아이들 장난감도 팔지만 네네, 아이들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 주식도 팔아요. 네. 토이저러스 회사에서요. 네. 네, 네. 거기 가면 유통매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인형이잖아요. 네, 네. 그런 아이한테 인형 사줄까? 아니면 인형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줄까?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내가 투자를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도날드 가든가 네. 아니면 뭐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든가 예.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놀러 가는 거는 돈을 다 쓸어버리는 건데 네, 네. 디즈니랜드 놀러 가는 거를 참고 네. 디즈니랜드에 주식을 사주면 네. 그 아이는 경제 독립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초이스를 주는 거고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조금 내가 그 쓰는 거를 줄이고 그거를 내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솝우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말아라. 그렇군요. 예,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위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라. 네. 그래서 저희가 5월 5일 날 네.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 스스로가 부자 되고 싶으면 친척들한테 전부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인데 나한테 물건 사주지 마세요. 아, 나한테 돈을 붙여주세요. 아. 요 계좌로. 예. 그럼 내가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할 겁니다. 그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척들도 기특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얘한테 3만 원도 보내주고 5만 원도 보내주고 유태인들은 13살에 했지만 한국은 1살 때부터 하자. 아, 저는 이게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미국 다음으로 부자 나라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지만 돈을 안다는 거는 사회를 알고 경제를 알고 또 산업을 알고 또 기업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고리라고 또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 그 사회를 이제 특히 이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이런 나라에서 그런 노후 준비에 대한 대응이나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금융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특히 메시지인 그 것 같습니다. 중에서도 주식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요. 예. 네. 오늘 키포인 클래스에서 딱 제가 듣기에 제가 받아 적으면서 생각했던 거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도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 공부가 모든 만사의 어떤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교육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한테 선물한다면 좀 주식을 선물해 보는 거, 이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조니 대표님과 키포인 클래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